버리면 인생이 바뀐다. 물건은 남아돌아도 곤란하고 전이 없어도 곤란하다. 타인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상책이지만 물건은 필요 없다고 다 버리기보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도 한다. 처치 곤란한 물건은 모조리 버리라고 조언하는 책을 읽고 다 처분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쓸쓸하고 우울해졌다는 사람도 있다. 버릴 물건은 마음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처분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부담스럽지 않다. 내게 추억이 되는 것, 소중했던 물건은 한꺼번에 버리지 말고 하나씩 시간을 들여 떼어내는 편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좋다. 슬픔이나 괴로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옅어지듯이 매일 하나씩 물건을 줄이면 한 달에 30개, 1년에 365개를 처분할 수 있다. 한 방울씩 모아 병에 물이 가득해지고 한 걸음씩 걸어서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하나씩 빼기를 해가다 보면 어느새 물건이 적어지고 마음도 부담 없이 가벼워진다. 여분으로 사지 않으려는 노력까지 기울이면 지금 주변에 있는 물건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지혜도 생긴다. 타인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사는 인생은 무겁고 어둡다. 평안해지고 싶다면 케세라세라의 마음가짐으로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모조리 버리는 편이 낫다. 물건과 달리 나쁜 기억은 깨끗이 버리고 가뿐해진 사람은 있지만 버린 걸 후회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 원망이나 증오가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 마음이 가볍지 않으면 나를 설레게 만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어두운 과거를 질질 끌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물건을 버릴 때는 조금씩, 타인에 대한 원한은 단번에 없애도록 한다. 쓸데없이 방치된 물건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만 둘러싸인 생활과 원한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담백한 마음이 앞으로 인생을 밝고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다. 언제든 여행 가방 하나에 전 재산을 넣고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었던 방랑자 토라상의 인생이 부럽지 않은가? 과거를 후회하지 않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문득 떠올리고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끙끙 앓다가 우울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럴 때는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네 하고 스스로 경고하여 생각이 더 깊어지기 전에 기분을 바꾸는 편이 좋다. 읽다만 책을 펼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헬스클럽에서 몸을 움직이거나 앞으로의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내 마음이 들뜨고 즐거워질 만한 일이 무엇인지 나의 서랍을 열고 찾아보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적당히 하면 앞으로의 행동을 바로잡아주는 양약이 되지만 지나치면 마음을 어둡게 하고 긍정적인 의욕을 가로막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되도록 빨리 기분 전환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떨쳐버린다. 100% 완벽한 사람이나 인생은 없다. 인생의 실패와 후회는 따라다니게 마련이다. 과거의 일을 자꾸자꾸 곱씹으며 후회하거나 한탄하지 않도록 한다.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할 게 많다. 난파선처럼 흔들리며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는 삶의 방식으로는 소중한 나 자신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나 자신을 인정하고 허용하는 관용도 필요하다. 완전한 내 편은 나밖에 없으니까. 마음이 침울할 때일수록 스스로를 부드럽고 다정하게 위로해야 한다. 지금의 나 자신이 존재하는 것은 과거에 여러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소중한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나날. 그러는 동안에는 신기하게도 마음의 모든 근심이 안개가 거치듯 사라진다. 작은 습관이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여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다.
이제 조금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비슷한 문제에 휘말린다. 인생은 이런 일의 반복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작은 마음가짐을 습관화해야 한다. 작은 마음가짐의 축적이 생활을 간소화하고 문제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아준다.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불은 부지런히 끄고 수돗물을 쓸 때도 늘 절수를 염두에 둔다. 물건을 소중히 하고 쓸데없는 소비는 자제한다. 이런 작은 절약 습관이 사회 전체의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고 환경 문제 해결로 가는 첫걸음이 된다. 소비를 줄이는 것은 돈을 모은다는 목적 외에도 물건을 소중히 하는 주의 깊고 신중한 생활을 통해 세상에 공헌한다는 의미가 있다. 나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존재라는 걸 늘 의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회에 폐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생활의 균형 감각을 키운다. 쓰레기집이 되지 않으려면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 곤란해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의 경우 집 한 채에 2만 개 이상의 물건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다. 어떻게 하면 집이 깔끔해질까요? 이런 내용의 상담 편지나 전화, 메일이 자주 온다. 물건을 버리세요 라고 대답하긴 쉽고 그러면 고민은 즉시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물건을 전부 버렸더니 마음이 허전하여 오히려 우울해졌다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물건과 그 물건을 소유했던 사람의 마음과의 관계는 생각외로 깊다. 일단 내 손 안에 들어온 물건에는 특별한 감정과 추억이 깃들게 되니 처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검소하게 생활하면 에너지 절약으로도 연결되고 왜 그런지 가슴이 훈훈해진다. 그러나 아깝다고 생각하여 꽉 찬 공간에 억지로 수납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언젠간 쓰겠지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집안에 물건이 쌓여버린다. 쓸 일이 없는 증정품이나 사은품, 고장난 시계나 전자제품 따위가 집안에 비좁게 들어앉아 있으면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기 어렵다. 결국 위생적이지 못한 먼지투성이 쓰레기집이 될 테고 화재나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더 위험해진다.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물건을 정성껏 손질해가며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물건을 끌어안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또 새로 물건을 하나 샀으면 반드시 뭔가 한 가지를 버릴 각오를 하는 게 좋다. 절대 충동구매를 하지 않는 물품은 가구와 신발이다. 가구를 살 때는 반드시 놓아둘 장소를 결정한 후 여러 가지로 공간의 균형미를 따져보며 소재나 크기, 디자인을 정하는 등 독일이 못지않게 몇 개월이나 뜸을 들인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덥석 사진 않는다. 목재 가구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 구입하는 게 좋다. 습기의 영향을 받기 쉬운 목재 가구의 특성은 습도가 높은 날에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해인가 건조한 여름날 오후에 목재 가구를 샀는데 이듬해 장마철에 습기를 머금어 서랍이 잘 열리지 않았던 경험으로부터 배웠다. 구입할 때 서랍이나 문이 부드럽게 열리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가구 제작 베테랑에 의하면 서랍을 세게 열었을 때 다른 서랍들이 조금 움직이는 정도가 딱 좋다고 한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처분하고 싶은 건 있어도 꼭 사고 싶은 가구는 거의 없다. 그래도 이따금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은 가구가 생긴다. 사고 싶었던 가구가 있어도 이리저리 생각하다 보면 서서히 욕구가 식고 앞으로 몇 년이나 쓸까 하고 계산기를 두드리다 보면 깨끗이 포기하게 된다. 구두는 젊을 때부터 절대 충동구매하지 않았다. 지금도 새 신을 살 때는 반드시 버릴 신발을 정해둔다. 사는 시간대는 반드시 저녁 시간이다. 저녁이 되면 발이 붓기 때문에 그때 사야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고를 수 있다. 새 신을 신을 때는 굽 안쪽에 향기 좋은 고형 비누를 바른다. 신발에 쓸려 뒤꿈치가 까질 염려도 없고 비누 향기가 발냄새를 없애주는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다. 구두는 5년에 한 번 정도를 기준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죽도 호흡하는 생물이다. 정성껏 돌보고 손질하면 오래간다. 독일에 살던 시절에 같은 주택에 거주했던 70대 후반의 부부와 친하게 지냈다. 특히 부인인 오즈라 씨에게 독일인의 생활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다. 어느 날 오후에 차 마시러 오라고 초대받고 집안 구석구석까지 안내받았는데 연륜이 쌓인 노부부의 살림이라기엔 고급 가구나 카펫 말고는 여분의 물건이 없었다. 천장이나 옷장 속의 물건이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런히 수납되어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60%에서 70% 정도만 안을 채운 느낌이랄까? 물건 사이에 5cm 정도의 빈 공간이 있어 무엇이 얼마만큼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보였다. 통풍도 잘 될 테니 옷을 오래 보관해도 문제 없을 듯 했다. 불현듯 옷이랑 물건들로 넘쳐나는 도쿄의 내방 옷장이 떠올랐다. 깊은 한숨이 나왔다. 세탁소에서 찾아와 바쁘다는 핑계로 꼬리표를 그대로 붙여둔 채 옷장 속에 걸어놓은 재킷이랑 코트. 깔끔하게 정돈된 오즈라 씨의 옷장에 비하면 내 방은 그야말로 옷으로 꽉 찬 열대 정글이었다. 그녀는 잘 정리된 훌륭한 옷장 서랍안을 자랑스러운 듯 보여주며 나를 일깨웠다. 수납장은 고분고분한 하인이라 얼마든지 네네 하고 받아주지만 그렇다고 모조리 다 맡겨선 안 된다고. 그녀의 옷장이나 서랍장에 보관된 의류는 모두 딱 지금 필요한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마음에 들어 즐겨 입는 옷들로만. 옷장이나 서랍장을 열 때마다 오늘은 상의와 하의를 어떻게 맞춰 입을까 하고 고르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운데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 시간을 위해서라도 옷장을 열면 바로 보이도록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고 의류를 보관한다고 했다. 일본에도 장롱의 걸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불필요한 옷 따위를 버리지 못하고 보관해두는 습관을 빗댄 표현이다. 좋은 옷, 마음에 드는 옷, 잘 어울리는 옷은 손질해가며 오래오래 입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언젠가 입을 때가 있겠지라며 보관하는 옷은 아무리 기다려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다. 방치된 상태는 옷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마음에 들어 자주 입는 옷, 입어서 잘 어울리는 옷, 늘 손질하여 청결한 옷, 유행을 타지 않는 고급 소재로 만든 옷, 다른 옷과 맞춰 입기 쉬운 옷. 잘 정리된 옷장은 의류도 오래가고 어느 옷을 선택하더라도 마음이 만족스럽다. 몇 년 동안 꺼내지 않은 옷은 통풍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여서 곰팡이나 진드기가 발생하기 쉽고 위생적이지 않다. 막상 입으려고 하면 유행이 지난 것 같고 고쳐 입으려고 하면 돈과 노력이 든다. 지금은 독일의 이웃 노부부의 깔끔하게 정돈된 옷장을 떠올리며 하루에 하나씩 필요 없는 의류나 물건을 부지런히 처분하고 있다. 하나 사면 2개 처분하는 방식도 이상적이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것처럼 옷장 안의 공기도 순환시켜 신진대사를 돕는 것도 중요하다. 슬슬 바닥이 나려고 하는 노년의 지혜를 짜내어 한정된 의류를 이리저리 조합해가며 멋을 내보는 것도 즐겁다. 현재의 나에게 딱 맞는 의류만 남겨도 좋지만 젊었을 때 즐겨 입다가 줄곧 소중히 간직해온 옷도 몇 벌은 있을 듯하다. 정이 들어 도저히 버리기 힘든 화려한 실크 원피스라면 집에 손님을 불러 와인이나 차를 마실 기회가 있을 때 입으면 된다. 예전에 독일의 이웃 오즈라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가끔 꺼내 입다 보면 언젠가는 아깝다는 생각 없이 처분할 수 있을 듯하다. 옷을 처분하는 게 망설여진다면 시간이 있을 때 전신을 비춰주는 큰 거울 앞에서 혼자 패션쇼를 해본다. 모델처럼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 앞에 서는 작업을 반복하는 동안에 피로감과 함께 노화에 따른 체형 변화를 자각하고 80%의 옷은 버리고 싶어질 게 틀림없다. 의류를 처분하는 일은 과거의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다.